저는 이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황정민이 아저씨 거기 열렸어요. 뭐 이런 섹시 어필로 광고를 하는 것도 저 기억나고, 전지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광고했던 광고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 서비스는 성공을 하지 못해요. 광고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으나 그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퀄리티가 안 나왔습니다. 컨텐츠가 부족했고, 이슈화는 시켰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점점 이제 침체해지면서 이제 대려 컨텐츠가 부족한 지역 서비스보다는 목적성이 명확한, 주착기 할 수 있는, 검색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 서비스와 지도 서비스는 뗄 수는 없지만 2000년 그 초기에는 지역 서비스로 갔다가 지금은 지도 서비스로 갔죠. 아마 조만간 2, 3년 뒤는 다시 모바일 쪽에 지역 서비스로 넘어갈 겁니다. 이유는 지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역 쪽으로 넘어가요. 지역이라는 거는 출발하기 전 도착할 때까지 도착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여행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저희가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도착해서 실시간으로 맛집이나 숙소라든지 이걸 찾으려면 다시 지역 서비스 쪽으로 다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서비스가 나갈 겁니다. 그냥 저희 추측입니다. 그리고 뭐 2008년 전에 항공사진이라든지 파노라마 사진으로 플랫폼을 강화했던 좀 같고, 그리고 2009년도에 모바일 앱들이 나왔습니다. 초기 모바일 서비스죠. 그리고 2009년도에 지도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저는 2009년도가 지도시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지도시장의, 글로벌 지도시장의 70%를 먹고 있었던 거는 구글이 아니에요. 맥퀘스트라고 하는 지도 전문업체 서비스가 70%의 지도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는 사실 뭐 네이버 다음 걸 쓰고 있었으니까 잘 몰라요. 하지만 외국은 딱 대부분의 사람들이 맥퀘스트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구글, 그게 이제 2004년부터 지도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반 만에 맥퀘스트를 제끼고 1위로 등극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장을 1위를 잡게 됩니다. 지금 구글의 지도시장, 글로벌 지도시장이 마켓 쉐어는 한 70% 이상 될 거예요. 거의 구글 천하예요. 두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리게이 부인, 메리 페이지, 공동 창업자, 구글 글래스를 차고 있는. 그래서 이게 화요일날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건데, 애플은 지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소셜 지도, 여기 스파세터라는 지도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스파세터는 뭐냐면 여행 맛집 하는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구글은 실제로 그 구글 위성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회사긴 한데, 스카이박스라는 또 회사, 위성 컨트롤 할 수 있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합니다. 스카이박스라는 회사는 그 영상 이미징을 프로세싱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화요일 날 1조 1.5 이상이 돈을 인수를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역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MS나 구글, 애플, 아마존, 노키아 등이 국내외적으로도 뭐 다음 네이버가 숱하게 지도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가는 그런 폭입니다.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그 지도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었죠. 구글은 지도를 컨트롤하는 대표가 GEO라고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한 1년에 반은 일본에 가 있고 1년에 반은 미국이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 있는 이유는 일본 지도가 굉장히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이런저런 테스트들을 일본에서 많이 해. 그래서 일본에서 서비스가 뭐 효과가 있다든지 기술적으로 뭐 나름대로 어필이 될 만한 것도 있으면 일본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걸 글로벌로 퍼뜨리죠. 그래서 구글의 GEO는 반년 정도는 일본에 가 있다. 그래서 구글이 2004년도에 키오를 인수를 하고, 키오를 이제 그 구글 어스 만든 그런 회사인데, 키오를 인수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현존 최고의 GOI1이라고 하는 인공위성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40cm급까지 얘가 찍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구를 돌면서, 하루에 여러 번 돌면서 40cm를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글이 지금 위성업체를 인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지도 서비스 세계 1위를 등극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구글도 자체 지도가 없었어요. 나부텍이라든지 텔레아틀라스라든지 글로벌 전자지도업체의 거를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쓰고 있었는데, 노키아가 나부텍 지도를 인수를 하게 되니까 구글이 이제 지도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2009년에 자체 지도를 하게 돼요. 그럼 더 이상 구글은 사실 지도에 대해서 종속적이지 않아요. 다 갖고 있어요. 스트리트 뷰, 항공사진, 벡터 지도, 길찾기, 대중교통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구글 지도 천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5년 이내에는 그거 바뀌기 진짜 어려워요. 서비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기술과 컨텐츠와 여러 가지 업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의 모토는 지구를 스캔해서 재정비한다. 이 재정비라는 말이 무섭다라고 한 게 제가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렸고, 애플이나 MS, 아마존 등이 이 구글 지도의 어떤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지도업체들이 인수를 하고 있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저는 2009년도부터 글로벌 지도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가 삼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어요. 삼성은 글로벌 지도를 이제 인수를 하고 싶어도 사실 없어요. 이 회사들이 다 거의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글로벌 지도에 대한 이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거죠.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글 안드로이드 차나 뭐 구글 지도 삼성 갤럭시 차나인데 그 지도만큼은 지금 열악한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가면 사실은 PC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PC보다 더 많아지고 사용 시간도 훨씬 있는가 이제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PC보다는 모바일이 추천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용자도 많고 사용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모바일 퍼스트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가 있어요. 좋은 지도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데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질의를 합니다. 이 질의에는 뭐 검색도 있고 화면을 상세한 지도 화면을 원할 수도 있고 길찾기를 할 수도 있고 여행 맛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사건이 난 걸 지도에서 뉴스 기사를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상의 모든 공간정보 공공이나든지 일반 유저들 국내 글로벌한 여러 가지 공간정보들을 모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 정답을 최상단에 보여주는 것. 이게 저는 좋은 지도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지도에 대한 얘기고, 이제 PC하고 모바일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전혀 다르죠. 우리가 많이 모바일을 쓰고 있는데 모바일에 대한 좀 서비스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일상적인 모습 낯설지 않은 모습이에요.
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각자가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죠? PC하고 모바일을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제일 와닿는 그림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PC 환경이 먼저 이제 실내, PC는 실내죠. 그리고 당연히 고정된 장소고 마우스를 이용하든지 키보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원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고정된 시선, 그리고 굉장히 큰 화면, 그리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불빛이라든지 외부 뭐 바람이라든지 태양빛이라든지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모바일은 뭐 실내, 실외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뭐 담배 피우고 자전거 운전하고 있고, 한 손으로는 핑거 터치하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제한적이고 자고화면이고, 그리고 시선도 모바일 잠깐 보다가 딴 데 갔다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짧은 시간에 그 답을 줘야 되는,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주변 환경, 비가 온다든지 맑다든지 흐리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화면이 잘 보였다가 잘 안 보였다가, 화면을 또 옆에서 봤을 때도 잘 보였다가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이 모바일하고 PC의 어떤 그 서비스 접근할 수 있는 기획을 할 때 바라봐야 하는 관점인데, 네, 똑같은 그림입니다. 좀 그림으로 글로 좀 표현을 하면, PC는 정해진 장소에서 미리 찾고, 모바일은 이동하면서 그때 그래서 실시간이 중요하고, PC는 지금 가도 되고 나중에 갈 거를 미리 스크랩 해놓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바일은 지금 바로 결과를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PC는 또 그리고 출근하기 저녁 시간 퇴근하고 주말 주로 쓰죠. 모바일은 아침 시간 출퇴근,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써요. 주말에 씁니다. 안 되죠. 전혀 다른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 지하철 어디서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PC는 뭐 가까운 곳, 먼 곳 상관없어요. 근데 모바일은 가까운 곳, 내 근처. 먼 것도 찾긴 하는데 그런 빈도수가 좀 사용률이 낮고, 대부분 가까운 곳,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을 보기 위해서 모바일을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 화면을 봤을 때 서비스 접근을 할 때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서비스를 달아요.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불안정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사용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접근을 하죠. 인터랙션 부분 한 가지 예만 들면, 당연히 PC는 마우스고 키보드고, 그리고 커서를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수십 페이지의 어떤 인터랙션의 어떤 그 연구 자료라든지 기획 의도들이 있어요. 네, 그건 따로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모바일은 핑거 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한 손으로 할 거냐, 두 손으로 할 거냐, 다섯 손가락으로 밀 거냐, 당길 거냐, 돌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죠.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어떤 게 편한가, 현재 어떻게 학습이 되어서 이 앱에 어떻게 핑거 터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용률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PC하고 모바일을 보면
마우스, 키보드면 손가락, 펜, 그리고 PC 같은 경우, 화면 같은 경우는 우리 윈도우 화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화면 영역이 어디냐면 그 모서리들. 제일 중요한 데가 바로 모서리 가장자리예요. 마우스 커서는 그 PC 화면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자리, 그다음 밑에 있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작 버튼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윈도우 7에 보면 양쪽 모서리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근데 모바일은 그렇지 않아요. 이 터치를 뒤에 다시 설명할 건데 터치의 영역에 따라서 다 메뉴 배치가 다릅니다. 그렇고요.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주무시는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모바일 폰에 대한 터치 영역에 대한 좋은 예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Your thumb, it goes from here to here. This bigger screen goes from here to here. Now, that's either A, an amazing coincidence, 실제로 저렇게 or B, 이걸 터치 해봅니다. a tacit 영역들이. display of common sense. 그래서 어디를 많이 쓰고 어디가 편한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UI, UX가 달라지는 거죠. 아이폰들 요 영역 Every 한 picture tells a story. Of course, some stories are bigger than others. Okay, guys, here we go. 아이폰을 한 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오른손이니까 이쪽이 가장 핫한 존이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가장 사용자들한테 편한 바로 보여주고 싶은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메뉴 배치를 하고요. 여기는 그냥 중간 거, 이런 데는 잘 보지 않는 거. 삼성자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볼 수가 없죠. 두 손으로 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 이쪽 가가 아니라 이런 데가 훨씬 더 핫한 존입니다. 그리고 요 리치 영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비해있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펜이 나오는 이유도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접근 오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많이 전략이 다를 수 있는데, 위에 이제 PC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고 모바일로 넘어가는 방식이 있고, 모바일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고 PC로 오는 방식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기존 PC,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모바일에서 먼저 하고 PC로 적용합니다. 서비스마다 다 이렇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2009년도 아이폰 나오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만 해도 항상 모바일 PC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고 모바일에 포팅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 톡 같은 경우. 지금 라인이 나오기 전에 네이버 톡 같은 경우가 PC UI라든지 PC의 어떤 서비스 기획을 가지고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었는데 전혀 먹히지 않고 욕만 먹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그 서비스 그런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카톡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는 PC 서비스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 서로가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모바일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거의 없어요. 모바일 쪽의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카톡은 애초 모바일 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계속 모바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PC로 지금 포팅되고 있죠. 카카오 플레이스라든지, 그렇죠? 카카오톡. 네이버는 지금 캠프 모바일이라든지 라인처럼 여러 집중할 수 있는 회사를 분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모바일에서 굉장히 킬러 앱이 카메라 같은 거. 카메라 앱을 잘 잡으면 카메라를 통해서 라인으로 갈 수 있고 네이버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많고,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가 무서운 게 이런 그 모바일 앱들이 많고 이게 PC로 넘어오면서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카카오톡이나 다음보다 이런 서비스가 많은 회사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PC의 어떤 태스크 플로우 같은 건데 계속 모바일 없이 완전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죠. PC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켜면 데스크탑 화면 나오고 브라우저를 띄워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어떤 서비스로 가죠. 그리고 해당 서비스, 카페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해당 서비스로 갑니다. 그래서 PC에서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가 이거예요. 스타트 페이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해서 이기면 PC 웹 쪽 서비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스타트 페이지를 잡는데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싸움을 하고 있고. 근데 모바일은 반대. 모바일은 스탠바이, 대기 화면이라든지 잠금 화면이 있고, 그거를 해제하면 메인 화면이 나오죠. 바탕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앱을 실행하면 앱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포털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든지. 그래서 순서가 포털 이런 걸 한참 부수니.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그런 바탕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시대에 가장 네이버, 구글, 애플의 가장 치열한 서비스는 테마예요. 바탕화면, 런처 싸움. 이 첫 화면을 어떻게 내가 배치를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우리가 만든 앱들을 배치를 해서 사용자가 클릭해서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네이버는 버즈런치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애초 폰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섭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바탕화면 런처 싸움이고, 대기 화면을 어떻게 잡을 거냐. 잠금 모드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잠금 풀었을 때 그 화면을 우리가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도 싸움입니다. 실제 이제 인터넷 싸움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PC하고 모바일의 어떤 기능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PC는 파워풀한 기능과 많은 정보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유저들, 시간이.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면 PC 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면 모바일은 PC의 20% 정도의 기능만 제공하고, 그래서 지금 당연히 모바일이 가장 중요한 스크린이고, 그리고 앱으로 나왔던 게 반드시 데스크탑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간다고 하면 이 데스크탑 또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과 데스크탑이 연동이 되면 이건 또 시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그 카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80%가 80명의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80개의 기능과 80개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PC 지도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초기에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적으로 이슈화를 시킵니다. 근데 모바일은 반대예요. 20명의 유저에게 20개의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한테 만족시켜서 그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나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PC와 모바일은 정반대의 서비스 접근을 하고 있고, 단적인 예가 확인 취소 버튼을 보시면 PC는 당연히 확인 취소 순이죠. 근데 모바일은 취소 확인. 2009년도, 2010년, 11년, 12년까지는 확인 취소, PC처럼 확인 취소였었어요. 근데 사용자들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모바일에서 확인 취소가 불편하냐?
이유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일일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사용자들이 그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과금입니다. 아까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량에 대한 과금들이 있다고 했죠. 확인을 잘못 눌렀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과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불편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PC와 모바일은 이렇게 정반대의 서비스 접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좋은 모바일 서비스는 사용자하고 서비스 간에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용자 간에도 서로 서비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는 정말로 다르고, 뭐, 나이, 직업,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근데 모바일은, PC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서비스하지만, 모바일은 20명 유저한테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한테 타겟층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과거에 제품 중심이라는 건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제대로만 주면 사용자들은 그걸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기능 중심의 어떤 제품 서비스였으면 지금은 소비자 중심,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빨리 만들어서 주는 거.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하는 UX, U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그렇지만 이것도 아직 부족해요. 사용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제 가치 중심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준 기능밖에 없지만 그리고 사용자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용자들 간에 거기서 그 서비스 기획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들 간에 어떤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밴드. 기능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학부모들끼리 쓰기도 하고 초등학생 그 비슷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동호회 하기도 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쓰고 있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하고 사용자하고 서비스가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설레임 반 기대 반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모바일에서는 그 앱을 만나면서 그 처음에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앱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 1초 이상의 어떤 느린 속도가 나온다든지 또 복잡한 UX, UI 3개 이상의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메뉴가 3개 이상 넘어간다든지 생각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3회 이상의 클릭을 한다든지 이미지가 구리다든지 그럼 바로 이탈을 합니다. 한 번 동안 사용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입선을 내죠. 이 별로야. 그러면 더 이상 1분 만에 이 서비스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분 안에 이 서비스가 좀 만족을 주면 그 다음은 이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 요소들을 써야 됩니다. 이게 킬러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PC에서는 페이지 뷰, 유저 뷰가 중요한데 여기는 실제로 액티브한 실제 사용 시간, 실제 사용 활동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MAU, DAU 같은 지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에게 매일 쓸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그걸 킬러 콘텐츠를 찾아내는 게 이 서비스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이 지금 계속 남아요. 사실 좀 늦게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할게요. 그리고 서비스 기획 의도하고는 다르게 사용자들은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비스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이 반응을 봐야 합니다. 기획 의도로 서비스 쓰고 있으면 나이스한 거고 전혀 다른 방향을 쓰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다시 또 서비스 방향을 또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가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용자도 있어요. 그럼 그 불만족스러운 사용자들한테 그거를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죠. 그래서 서비스는 오픈도 중요하지만 오픈한 이후에 사용자의 반응이나 가려운 대로 긁어주는 그리고 사용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계속 버전을 해주는 서비스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서비스 오픈이 한 20, 30%면 서비스 운영이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만족하면 계속 쓰고,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계속 주면 서비스가 또 사정 계속 끊임없이 사용자가 모르는 만족할 만한 기능들을 버전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탈을 하게 되죠. 이탈 방지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미난,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서비스를 할 때 이런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객기 승객은 더러운 재떨이를 발견하는 순간,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것 뿐만 아니라, 비행기의 안전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재떨이도 제대로 깨끗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로 비행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서비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밑에 좋은 컨텐츠가 있고 엔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도 첫 스타트가 너무 느리다든지 밤이 구리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것들이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개발을 잘했다고 해서 서비스가 성공하고 디자인이 예쁘다고 해서 서비스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융합이 돼야지 서비스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서비스는 여러 좋은 이야기 있는데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바로 학습 효과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좀 준비한 자료도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시고 사회를 나가셔서 이제 더 재미난 삶을 사실 건데 혹시 레 밀리터리 보신 분들 그러면 앞서 나가시면 저 이거 봤는데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레미제라블을 한국판 군대 버전의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뮤지컬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뛰어난 뮤지컬이죠. 근데 얘네들이 뮤지컬만 잘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러셀 크로우한테 SNS로 던져요. 야, 우리도 너희만 레미제라블을 잘 만드냐. 한국에는 우리 더 잘 만든다. 봐봐라. 그래서 러셀 크로우가 요걸 보죠.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버튼 딱 눌러요. 그러자 동시에 막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는 별로 이슈는 안 됐지만 해외에서는 요 군대 버전의 레미제라블 뮤지컬 버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돼요. 주목을 받게 되죠.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좋은 데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구글을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요. 구글 플리즈 하이어입니다. 나를 제발 좀 뽑아줘. 그리고 자기의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놔요. 그리고 자기처럼 구글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같이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 사이트에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능이 있고 끼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필하게, 구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구글에서는 이 사람 뽑기도 했고, 이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애플이나 노키아, MS나 얘네들이 이 사이트에 있는 이력을 보고 실제로 또 채용을 해요. 네. 기발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은 아프리카 돈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애플 노트북을 가지고 싶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굉장히 구린 노트북이죠. 근데 돈이 있으면 애플 노트북을 사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애플 노트북을 좀 마음적으로도 가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3개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회사를 취직할 수도 있고 외국을 나갈 수도 있고 글로벌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회사를 뭐 좋은 회사로 갈 수도 있고 뭐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누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같이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어필하고 누가 이거를 좋아할지 타겟층을 해서 그 사람 어필을 정확하게 하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돈이 여력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간절히 원하는 거를 만족을 시켜줘요. 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좀 미친 짓도 하시고 진짜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남들이 하는 이력서 말고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기발하지 않나요? 지하철 계단인데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하면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을 등반하는 느낌이겠죠. 기발한 거고 이것도 하나 제가 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일본 한 40초 정도 된 영상인데 일상적인 지하철 사람들이 그냥 좀 무료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계단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설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생활이 바뀝니다. 피아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놀죠. 하나의 놀이터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놀죠. 네, 이것을 제가 이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지루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